여긴 왜 왔어? 나가. 경호원의 거친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라. 떨리는 목소리, 남루한 옷을 입은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경호원, 당장 내보내. 장남의 차갑고 날카로운 명령. 잠깐,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이분은 나가시면 안 됩니다.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 거지가? 거지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 박진수 회장님의 유언에 따르면 종이 넘기는 소리, 내전 재산 5조 원은 김영수 씨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리야? 저 사람이 누구길래? 아수라장이 된 장례식장. 그 속에서 노인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셨습니까? 그리고 밝혀지는 30년 전의 비밀. 재벌 회장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시절, 세상 모두가 그를 외면했을 때 단 한 사람만이 그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바로 그 폐지 줍는 노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한 대형 장례식장. 한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신성그룹 박진수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곳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조문객으로 가득했습니다. 대통령이 오고 재벌 총수들이 오고 국회의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 검은 선글라스, 권력의 색깔이었습니다. 장남 박준혁은 3일째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 관리는 완벽했습니다. 차기 회장이 될 사람이었으니까요. 형님, 좀 쉬세요. 둘째 박준석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벌써 3일째예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오늘까지만 버티면 돼. 발인은 내일이니까. 알겠습니다. 준석이 물러났습니다. 그는 신성건설 대표였습니다. 형이 그룹 전체를 맡으면 자신은 건설만 맡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미 다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오빠, 막내 박민지가 다가왔습니다. 응, 어머니가 좀 이상하세요. 뭐가? 계속 무언가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서재를 뒤지고 계세요. 뭘 찾으시는데?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세요. 준혁이 미간을 찔렀습니다. 내가 가볼게. 준혁이 어머니 김순희 여사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아, 준혁아. 순이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 나가봐.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말씀해 주세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유언장을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구나. 유언장이요? 송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으셨어요? 공식 유언장 말고 개인적인 유언장 말이야. 개인적인 유언장이요? 그래. 너희 아버지가 몇 달 전에 말했어. 따로 쓴 게 있다고. 무슨 내용인데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안 보여주셨으니까. 순이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설마 뭐 이상한 내용이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하지만 순이의 불안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후 2시쯤 장례식장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때 묻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모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 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조문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신성그룹 회장님 빈소예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겁니다. 할아버지 아시는 분이에요? 예. 아주 오래전에 노인이 영정 사진을 올려다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양반, 정말 가셨구나.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경호원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 잠깐만요. 절만 하고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나가세요. 제발이요. 소란이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거지 아니야? 여기까지 어떻게 들어온 거지? 준혁이 상황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이 어르신이. 경호원이 설명하려는 순간 노인이 준혁을 올려다 봤습니다. 준혁이, 맞지? 네. 저를 아십니까? 많이 컸구나. 마지막으로 봤을 땐 이만했는데 노인이 손으로 키를 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르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김영수라고 해. 너희 아버지하고 옛날에. 김영수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인데요. 그럴 거야. 30년도 더 됐으니까. 어르신, 죄송하지만 이건 사칭이 아닙니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이런 식으로. 사칭이 아니야. 노인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너희 아버지야. 사진 속에는 젊은 박진수가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옷차림이 이상했습니다. 남루했습니다. 지금의 재벌 회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김영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사진입니까? 1994년이야. 너희 아버지가 가장 힘들었을 때 준혁이 사진을 뺏으려 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조작 사진을. 조작이 아니야. 진짜야.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 집도 돈도 먹을 것도. 그런데 내가 도와줬단 말이야. 조문객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경호원, 준혁이 명령했습니다. 당장 내보내. 예. 경호원 2명이 노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나 줘. 노인이 발버둥쳤습니다. 나도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한다고. 제발. 시끄러워. 당장 나가. 그때 입구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모두가 돌아봤습니다. 송민호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신성그룹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송 변호사님? 준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준혁 회장님, 저분을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죠? 유언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이요? 송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 박진수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유언장입니다. 그게 저 사람과 무슨 상관입니까? 직접 들어보시죠. 송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송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박진수 회장님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작성.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개월 전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나 박진수는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신성그룹 지주회사 경영권은 장남 박준혁에게 승계한다. 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자신이 회장이 되는 거였습니다. 둘째,
신성건설은 차남 박준석이 계속 운영한다.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신성유통은 딸 박민지가 맡는다. 민지도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넷째, 송 변호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넷째, 나의 개인 재산 전액을 김영수 씨에게 상속한다.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준혁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개인 재산이요? 예. 고 박진수 회장님의 개인 명의 재산입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합쳐서 약 5조 원입니다. 5조? 준혁이 비틀거렸습니다. 5조 원을 저 사람한테요? 예. 말도 안 돼.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다고요? 5조를 거지한테요? 박준석 씨 말씀 조심하시죠. 송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거지가 아닙니다. 유언장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김영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그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30년 전 그가 베풀어준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살았다. 이제라도 갚고자 한다. 5조 원은 김영수 씨의 몫이다. 자식들아, 이해해다오. 어떤 빚은 돈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갚아야 한다. 김영수 씨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3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해서 유언장이 끝났습니다. 김영수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셨습니까? 눈물이 흘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었는데. 준혁이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대체 뭐 한 겁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뭐요? 그냥 밥 한 끼 사드렸을 뿐이야. 밥 한 끼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밥 한 끼로 5조를 받는다고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냥 너희 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 도와준 것뿐이야. 거짓말. 민지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속인 거죠? 유언장 바꾸라고 협박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3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어. 그럼 왜 갑자기 나타난 겁니까? 준혁이 물었습니다. 오늘 신문에서 봤어.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박진수 회장 별세 기사. 사진을 보고 알았지. 그 사람이었다는 걸. 그래서 왔어.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 노인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송 변호사님, 준혁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유언장 무효 소송 준비하세요. 회장님,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아버지가 속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만들면 되죠. 준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시죠? 신성그룹 회장입니다. 이 나라에서 제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송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고인의 유지를 거스르시는 겁니까? 유지고 뭐고 5조를 거지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회장님 재산이 아닙니다. 고 박진수 회장님 개인 재산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도덕적으로는요? 준혁이 노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 5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폐지나 줍는 사람이? 회장님, 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지금 고인을 모독하시는 겁니까? 모독? 제가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건 저 사람이죠. 돈을 노리고 접근한. 증거가 없으시면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준혁이 경호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노인 당장 내보내. 그리고 다시는 여기 못 오게 해.
예. 경호원들이 김영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 줘. 조용히 하세요, 할아버지. 나도 조문할 권리가 있어. 권리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오조받을 권리 말입니까? 나는 돈 필요 없어. 그냥 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시끄러워. 준혁이 노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지 주제에. 준혁아. 어머니 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말했잖아.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우지 말라고. 순이가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김영수 씨라고 하셨죠? 예. 저희 남편을 아신다고요? 예. 30년 전에. 어디서 아셨는데요? 종로 거리에서. 순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종로요? 예. 그때 그 양반이 아주 힘든 시기였어요. 순이가 한참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정말 그때 그분이세요? 어머니? 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세요? 나도 잘 모르겠다. 순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1994년 겨울에 우리 남편을 도와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셨죠? 밥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잘 곳도 알려드렸고, 순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이름은 몰랐지만, 어머니, 설마 믿으시는 겁니까? 모르겠다. 하지만, 순이가 노인을 다시 봤습니다. 만약 정말이시라면 감사드려야죠. 어머니, 준혁이 항의했습니다. 5조예요. 5조. 돈이 문제가 아니야. 순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쓰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어떤 이유가 5조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그건 너희 아버지만 아시겠지. 순이가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단 조문하세요. 그게 오신 이유잖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인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노인 뭔가 있어. 아버지를 속인 게 분명해. 반드시 밝혀내겠어. 그리고 한 푼도 못 받게 만들겠어. 조문이 끝나고 노인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가족들 사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준석이 소리쳤습니다. 5조예요, 5조. 우리 가족 재산이에요. 알아. 준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죠. 무슨 대책요? 유언장 무효 소송. 그리고 전호인 신원조회. 신원조회요? 그래. 정가가 있을 수도 있고 사기 전력이 있을 수도 있어. 만약 없으면요? 만들면 되지. 준혁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우리한테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인맥이 있어. 노숙자 한 명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 하지만 형님, 어머니는 어쩌고요?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준혁이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어머니, 저예요. 들어와.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노인 말인데요. 김영수 씨? 네. 정말 아버지를 아는 사람입니까? 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다. 모르신다고요? 너희 아버지가 1994년에 실패했었다는 건 알지? 예. 첫 사업이 망했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버지는 모든 걸 잃었어. 집도, 차도, 사무실도.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한테서도 멀어졌지. 어머니한테서요?
그래. 아버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어. 실패한 모습을 나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나 봐. 그래서 몇 달 동안 연락이 끊겼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 그럼 그때 저 노인을 만난 거예요? 아마도. 아버지가 나중에 말했거든. 그때 누군가가 도와줬다고. 누군지는 몰랐어요?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 그냥 은인이라고만 했지.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 노인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 증거는 없어. 그럼 왜 5조를 주신 겁니까? 확실하지도 않은데. 내 아버지는 확실했나 봐. 어머니도 믿으세요? 순이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니? 당연히 알죠. 신성그룹을 일으킨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야. 순이가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 한편 김영수 노인은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2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여줬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사진 속 박진수는 지금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말랐고 수척했고 눈빛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3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겨울. 서울 종로 거리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때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별로 없네. 리어카에 모은 폐지가 얼마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하루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웠습니다. 밤 9시쯤 영수는 종로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춥다. 그때 벤치 반대편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군데군데 해졌습니다. 구두도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겨울인데 코트가 없었습니다. 양복만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괜찮아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아요? 겨울인데 코트도 없이. 괜찮습니다. 남자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얼굴이 새하얘요. 괜찮다니까요. 남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리어카를 정리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젊은이. 영수가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남자는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기, 혹시 밥 먹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남자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카드도 현금도 없었습니다. 이런, 돈이 하나도 없네.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이 사람을 도와줄까? 하지만 자기도 폐지 팔아서 번 돈 10,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쩌지? 영수가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다친 눈, 떨리는 입술. 이대로 두면 죽겠어.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일어나요, 젊은이. 일어나. 영수가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근처 포장마차로 끌고 갔습니다. 사장님, 라면 2개요. 어서 오세요. 영수 씨 아니에요?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늘 장사 잘 됐어요? 아니요, 별로예요. 그래도 라면 2개나 드세요? 아니, 이 사람 거예요. 영수가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친구분이에요? 아니요, 길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쓰러져서, 어머,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남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요? 그래서 라면 먹여야 해요. 잠깐만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왔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게 해요. 영수가 남자 입에 물을 넣어줬습니다. 남자가 조금씩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여기가 포장마차예요. 라면 먹어요. 저는 돈이 걱정 마요. 제가 살게요. 왜, 왜 저를 그냥요. 죽게 둘 수는 없잖아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자, 먹어요. 남자가 라면을 받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서 먹어요. 식기 전에 남자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젓가락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요. 그냥 남자가 울면서 라면을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어요? 밤. 사흘 전에. 사흘이나? 예. 왜 안 먹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은 있어요? 없습니다. 가족은요? 연락 안 합니다. 왜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을 먹었습니다. 영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오늘 밤은 어디서 자려고요? 그냥 공원에서요. 공원에서? 이 추운데? 어쩔 수 없죠. 안 돼요. 얼어 죽어요. 영수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는 찜질방이 있어요. 거기 가요. 찜질방이요? 예. 5,000원이면 하룻밤 잘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제가 낼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수예요. 당신은? 박진수입니다. 박진수 씨, 일단 오늘 밤은 찜질방에서 자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영수가 10,000원을 내고 두 사람 입장권을 샀습니다. 여기서 씻고 자요. 감사합니다. 그만 고맙다고 해요. 민망하잖아요. 진수가 찜질방 욕탕에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살았다.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구해줬습니다. 왜지? 왜 저를 도와주는 거지? 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자기 이익만 챙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폐지를 줍는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저 사람은 천사인가? 진수는 그날 밤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수가 잠에서 깼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이었습니다. 옆에서 영수가 자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진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영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이대로 가야지.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 하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맙다는 말이라도 남겨야 하는 거 아닌가?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휴게실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김영수님, 어젯밤 감사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진수 올림.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추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진수는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3년 전에 시작한 전자부품 사업, 모든 걸 걸었습니다. 집도 팔고 대출도 받고 친구들한테 빌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쟁사가 더 싼 제품을 내놨습니다. 거래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매출은 줄고 빚은 늘었습니다. 6개월 전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사무실도, 그리고 가장 아팠던 건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순이는 처음엔 이해해줬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협박도 받았습니다. 순이는 지쳐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순이야, 아이들은 제가 데리고 갈게요. 당신은 당신 길 가세요. 순이야, 제발. 하지만 순이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죽고 싶었습니다. 한강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헤매던 중 김영수를 만났던 겁니다. 김영수 씨, 고마웠어요. 진수는 종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박진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영수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 가셨어요? 아, 그게 아침도 안 먹고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폐를 끼칠 수가 없어서. 폐가 아니에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같이 아침 먹어요. 제가 살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어제도 도와주셨는데. 괜찮아요. 오늘 폐지 많이 주울 거예요. 영수가 진수를 끌고 갔습니다.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김밥 2줄이요. 네. 김밥이 나왔습니다. 자, 먹어요. 감사합니다. 진수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었습니다. 김영수 씨, 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냥요. 그냥이요? 네. 보니까 힘들어 보이길래.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죠. 영수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도움을 받았거든요. 도움이요? 네. 20년 전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줬어요. 그 사람 덕분에 살았죠.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도와줬어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그게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죠. 사람이면 사람을 도와야죠. 진수는 영수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박진수 씨, 네. 지금 뭐 하세요? 일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다녀요. 네. 폐지 줍는 거요. 둘이 하면 더 많이 주울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길에 있는 종이 박스 모으는 거예요.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폐지를 줍는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기는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했던 사람인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좋아요. 영수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이거 여기에 넣으면 돼요. 영수가 리어카를 가리켰습니다. 박스는 최대한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많이 실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진수는 박스를 밟아서 납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잘하시네요. 이 정도는. 두 사람은 종로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상가 뒤편, 아파트 재활용 수거함, 시장 골목. 폐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갔습니다. 저기 큰 박스가 있네요. 영수가 상가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가보죠. 두 사람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 씨 아니에요? 김 씨? 두 노인이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웬일이에요? 폐지 주우러 왔죠. 김 씨는? 저도요. 어색한 침묵. 그럼 반반 나눠요? 그래요. 두 사람이 박스를 나눴습니다. 진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여기도 경쟁이 있구나. 폐지 줍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리 싸움도 있고 시간 싸움도 있었습니다. 저녁 7시쯤 영수와 진수는 폐지 수거장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거장 주인이 반겼습니다. 오늘 얼마나 모았어요? 한 50kg 정도요. 50kg면 10,000원이네요. 네. 영수가 10,000원을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거장을 나온 영수가 진수에게 말했습니다. 자, 5,000원이에요. 네. 박진수 씨 몫이에요. 하지만 제가 별로 일을 못했는데요. 괜찮아요. 같이 일했으니까 반반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수는 5,000원을 받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이었습니다.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사야죠. 왜요? 김영수 씨가 계속 사주셨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진수가 고집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박진수 씨가 사세요. 두 사람은 분식집에 갔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하나, 순대 하나요.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네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죠?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박진수 씨, 내일도 같이 할 거예요? 예. 괜찮으시다면. 좋죠. 내일 아침 9시에 만나요. 어디서요? 종로공원에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진수는 행복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5,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하루였지만 진수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영수는 고시원으로 갔습니다. 진수는 갈 곳이 없어서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5,000원 중 3,000원을 찜질방비로 썼습니다. 남은 건 2,000원. 내일 아침은 어떻게 하지? 고민했지만 피곤해서 금방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종로공원. 영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박진수 씨, 안녕하세요. 아침 먹었어요? 아니요. 저도 안 먹었어요. 같이 먹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 영수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 바나나 우유 2개요. 영수가 계산했습니다. 자, 먹어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삼각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친절한 거지? 나한테 바라는 게 있는 건가?
하지만 영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수는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도 다시 일어서야겠어. 이 은혜를 꼭 갚아야 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매일 영수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중 5,000원은 생활비로 쓰고 5,000원은 저축했습니다. 한 달 후 진수는 15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뭔가 할 수 있겠어. 진수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네. 저 폐지 줍는 일 그만두려고요. 네. 왜요? 다른 일을 해보려고요. 무슨 일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영수가 웃었습니다. 좋아요. 박진수 씨는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네. 눈빛이 달랐어요. 포기한 사람 같았지만 뭔가 불씨가 남아있더라고요. 진수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살려주셔서. 한 달 전 그날, 2015년, 신성그룹 회장실, 진수는 70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재산은 10조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아.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김영수 씨를 찾아야 해. 그래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어. 진수는 다시 영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적극적으로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김영수라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어떤 분인데요? 1994년에 종로에서 폐지를 줍던 사람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 회장님, 그 정보로는 찾기 어렵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 없어요. 탐정도 포기했습니다. 진수는 좌절했습니다. 평생 찾을 수 없는 건가? 그런데 2023년 여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서가 보고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사람 아십니까? 비서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70대로 보였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수 씨? 맞습니까? 어디서 찾았습니까?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회사 건물 근처에서 폐지를 줍고 계시더라고요. 폐지를요? 네. 30년 전처럼.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만나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진수는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회사 건물 뒤편, 한 노인이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하지만 진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다. 진수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네. 혹시 김영수 씨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진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말해야 할까? 30년 전 그 박진수라고? 하지만 나는 이제 재벌 회장이야. 김영수 씨는 여전히 폐지를 줍고 계시고, 진수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성공했어. 김영수 씨는 여전히 가난하게 사시는데, 저는 신성그룹 직원입니다. 진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신성그룹이요? 네. 저희 회장님께서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왜요? 그건 직접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는 회장님을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오실 수 있으십니까? 글쎄요. 영수가 망설였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꼭 뵙고 싶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 가면 되죠? 내일 오후 2시에 오시겠습니까? 네. 다음 날 오후 2시, 영수는 신성그룹 본사에 왔습니다. 거대한 빌딩이었습니다. 60층? 여기가 신성그룹이구나. 영수는 긴장했습니다. 안내를 받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60층?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영수 씨. 진수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이십니까? 네.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진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네. 30년 전 종로공원에서 만난 박진수입니다.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수? 네. 그 박진수 씨가 회장님이? 네. 김영수 씨 덕분입니다. 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영수 씨 죄송합니다.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아니, 일어나세요. 회장님이 무릎을 꿇으시면 저는 회장이기 전에 박진수입니다. 김영수 씨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찾았습니다. 당신을, 은혜를 갚고 싶어서.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은혜요? 저는 밥 한 끼 사드렸을 뿐인데요. 그 밥 한 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수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날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성그룹도 없었을 거고요. 하지만 김영수 씨, 제발 제 보답을 받아주십시오. 보답이요? 네. 뭐든 원하시는 걸 드리겠습니다.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이에요. 보상을 바란 게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니 박진수 씨. 영수가 웃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뭡니까? 잘 사시는 거요. 행복하게. 그게 제일 큰 보답이에요.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수 씨,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모두 김영수 씨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박진수 씨 실력이에요. 두 노인은 포옹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영수를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럼 한정식 어떠세요? 비싸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영수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진수는 그런 영수가 고마웠습니다. 이분은 변하지 않으셨어. 부자가 되어도 권력을 가져도 영수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김영수 씨, 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폐지 줍는 일 그만하시고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면 안 될까요? 회사에서요? 네. 편한 일을 드릴게요.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왜요? 저는 폐지 줍는 게 좋아요. 하지만 힘드시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운동이 되고. 영수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요. 아무한테도 눈치 안 보고. 진수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자존심이 있으시구나. 하지만 진수는 몰래 영수를 도왔습니다. 영수가 사는 고시원 월세를 대신 냈습니다. 영수가 자주 가는 식당에 돈을 주고 영수가 오면 공짜로 주라고 했습니다. 영수는 몰랐습니다. 요즘 식당에서 자꾸 공짜로 줘요.
왜요? 단골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진수는 웃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비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안 좋으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입니다. 치료는요? 수술에도 5년 생존율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수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어.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를 어떻게 하지? 진수는 영수에게 빚을 갚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유 원장을 써야겠어. 진수는 송민호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유 원장을 쓰려고 합니다. 유 원장이요? 네. 갑자기 왜요? 몸이 안 좋아서요. 진수가 진단서를 보여줬습니다. 췌장암 3기. 송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회장님, 이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 치료는 안 하시고요? 안 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가려고요. 하지만 송 변호사, 유언장 작성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진수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회사 경영권은 장남 준혁이에게 주고, 건설은 준석이에게, 유통은 민지에게, 그리고 진수가 멈췄습니다. 제 개인 재산은 김영수 씨에게 주겠습니다. 김영수 씨요? 네. 누구신데요? 제 은인입니다. 진수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송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네. 김영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개인 재산이 5조인데요. 그걸 다요? 네. 부족하지만요. 부족하다니요? 목숨의 은혜는 돈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요. 송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겠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진수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빚을 갚을 수 있겠어.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반대할 게 분명했습니다. 준혁이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진수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지? 30년 전 일을. 하지만 설명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밑바닥을 모르니까. 가난이 뭔지, 절망이 뭔지, 한 끼의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수는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남길 편지. 사랑하는 준혁, 준석, 민지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유언장을 보고 놀랐겠지. 5조를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니. 하지만 김영수 씨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빠의 은인이다. 30년 전 아빠는 죽을 뻔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맸다. 그때 김영수 씨가 구해줬다. 밥 한 끼, 잘 곳 하나. 너희에게는 별것 아니겠지. 하지만 아빠에게는 생명이었다. 그 덕분에 아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신성그룹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니 5조는 적은 돈이다. 아빠의 목숨값이니까 부디 이해해다오. 그리고 김영수 씨를 잘 대해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쓴 진수는 봉투에 넣어 송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공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2024년 3월 진수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회장님, 가족분들 부르시겠습니까? 아직이야. 조금 더. 진수는 버텼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김영수 씨를 불러주세요. 네. 영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박진수 씨, 김영수 씨, 진수는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괜찮아요. 거짓말.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영수가 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영수 씨, 네, 감사했습니다. 평생? 무슨 소리예요?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성공한 모습 보여주셔서 저는 김영수 씨 덕분에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박진수 씨 실력이에요. 아니에요. 김영수 씨가 절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없었어요.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제 장례식에 꼭 와주세요. 무슨 소리예요? 아직 멀쩡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곧 갑니다. 박진수 씨, 약속해 주세요. 꼭 와주실 거라고.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고맙습니다. 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김영수 씨, 다음 생에서도 만나요. 네, 꼭 만나요. 일주일 후, 박진수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 영수는 낡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딱히 좋은 옷이 없었습니다. 여긴 왜 왔어?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아, 회장님 장례식에 할아버지 아는 분이에요? 네, 아주 오래전에. 신분증 보여주세요. 영수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호원이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없는데요? 저는 명단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회장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증거 있어요? 증거는 없지만, 그럼 안 돼요. 나가세요. 제발이요. 마지막 인사라도. 안 된다니까요. 경호원이 영수를 밀쳤습니다. 영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이 할아버지가. 준혁이 영수를 봤습니다. 낡은 점퍼, 때 묻은 바지, 큰 비닐봉지. 거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나가세요.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오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알 리 없습니다. 아세요? 30년 전에. 경호원 당장 내보내. 예. 경호원들이 영수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 줘. 조용히 하세요. 소란이 커졌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송민호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송 변호사님? 준혁 회장님, 저분을 내보내. 아버지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어. 작은 호의도 평생 기억했지. 하지만 5조는 너무 큰 금액 아닙니까? 그만큼 큰 은혜였다는 거겠지. 어머니, 정말 이대로 두실 건가요? 준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5조면 우리 가족 재산의 절반입니다. 그걸 모르는 노숙자한테요? 노숙자라고 무시하지 마. 순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를 도와준 사람이야. 어머니, 준혁아,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마. 하지만 나도 아버지 유언대로 할 거야. 5조는 김영수 씨 몫이야.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혁이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석과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뭐래? 아버지 편이야. 뭐? 준석이 놀랐습니다. 5조를 포기하신다고요? 그런 것 같아. 미쳤어.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대로 둘 수 없어요. 알아. 준혁이 동생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끼리 해야 해. 어머니 몰래. 뭘 하는데요?
저 노인을 조사하는 거야. 전과 빚, 가족관계, 모든 걸. 그리고요, 약점을 찾아. 그리고 협박해. 유산 포기 각서 쓰게. 만약 안 쓰면요? 그때는 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쓰는 거지. 준혁 회장님, 저분을 내보내시면 안 됩니다. 왜죠? 유 원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유 원장 공개, 5조 상속, 가족들의 충격. 영수는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회장님, 왜 그러셨습니까? 영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5조,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밥 한 끼 사드렸을 뿐인데 영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온 영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5조를 받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지만 영수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폐지를 줍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단순하지만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오히려 불행해질 것 같아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포기해야겠어. 유산을. 다음 날 영수는 신성그룹 본사로 갔습니다. 송민호 변호사를 만나러. 어르신 오셨군요. 네. 앉으세요. 영수가 앉았습니다. 어르신, 유산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네, 포기하고 싶습니다. 송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포기요? 네. 저는 그 돈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명확히 알아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영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 한 끼에 5조는 너무 큽니다. 어르신, 회장님에게는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회장님께서 남기신 게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의 개인 노트입니다. 30년 동안 쓰신 거예요. 영수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1994년 12월 15일. 오늘 김영수 씨를 만났다. 죽으려던 나를 살려준 사람.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994년 12월 16일. 김영수 씨와 폐지를 주었다. 처음으로 노동의 기쁨을 느꼈다. 1995년 1월 15일. 한 달이 지났다. 15만 원을 모았다. 김영수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다. 1995년 2월 1일. 오늘 김영수 씨와 헤어졌다. 마음이 아프다.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6년 6월 3일. 회사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다. 김영수 씨를 찾고 싶지만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 199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다. 혼자 보낸다. 김영수 씨는 어떻게 보내실까? 2005년 3월 10일. 상장했다. 기쁘지만 김영수 씨와 함께 기뻐할 수 없어서 아쉽다. 2010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김영수 씨를 꼭 찾고 싶다. 2015년 7월 20일. 여전히 못 찾았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씨. 2023년 8월 5일. 기적이 일어났다. 김영수 씨를 찾았다. 30년 만에. 2023년 8월 6일. 오늘 김영수 씨를 만났다. 눈물이 났다. 변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하시다. 2023년 10월 1일.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얼마 없다. 김영수 씨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2024년 1월 15일. 유언장을 썼다. 5조를 드리기로 했다. 부족하지만 이게 최선이다. 2024년 3월 1일.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를 만났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2024년 3월 8일. 김영수 씨, 부디 유산을 받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노트가 끝났습니다.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30년 동안 진수는 영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기에 영수를 썼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아시겠습니까? 회장님에게 어르신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네. 그러니 부디 유산을 받아주세요. 그게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영수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저는 5조가 필요 없습니다. 제 생활비로 월 200만 원만 받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기부하겠습니다. 기부요?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감동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뭡니까? 준혁 씨를 만나고 싶습니다. 준혁 회장님을요? 네. 설명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영수는 준혁의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혁은 차갑게 맞았습니다. 앉으세요. 영수가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설명하고 싶어서요. 설명이요? 네. 30년 전 일을요. 준혁이 비웃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일 테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노트를 보셨을 텐데요. 회장님이 쓰신. 그건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조작이요? 영수가 놀랐습니다. 네. 당신이 아버지를 협박해서 쓰게 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놀랐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증언하러 왔다. 증언이요? 순이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 박진수 회장의 부인 김순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순이가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씨, 오랜만입니다. 부인, 아십니까? 영수가 놀랐습니다.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서 들었어요. 회장님이요? 네. 30년 전 일을요.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4년 겨울 남편이 사라졌어요. 연락도 없이. 저는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3개월 후 남편이 돌아왔어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마르고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포기한 눈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눈이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은인을 만났어 라고. 누가 도와줬어? 죽으려던 나를 살려줬어 라고. 저는 물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라고. 남편은 대답했어요. 김영수라는 분이야. 폐지를 주우시는 분이지라고. 저는 또 물었어요. 그분께 보답하고 싶으시죠? 라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찾아서 은혜를 갚겠어라고.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남편은 김영수 씨를 찾았어요. 성공해서도 부자가 되어서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어요. 그게 제 남편이었어요. 순이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아버지 뜻을 거스르지 마. 어머니, 김영수 씨는 아버지의 은인이야. 진짜 은인. 5조가 아깝지 않아.
아버지 목숨값이니까. 준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재판은 다음 주에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으시군요. 그럼 제 말이 맞네요.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의 전과 기록입니다. 전과요? 2001년 폭행, 2005년 사기. 전과 이범이시더군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기록에 다 나와 있어요. 아니에요. 폭행은 오해였고 사기는 제가 당한 거예요. 법원은 당신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준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런 전과자가 우리 아버지를 노린 거죠. 처음부터.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산 포기 각서입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포기요? 네. 5조를 포기하세요. 그럼 저희도 전과 기록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영수가 각서를 받습니다. 만약 서명하지 않으면요? 법정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전과가 언론에 공개되겠죠. 그럼 제 명예가. 명예요? 전과자한테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준혁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 하지만 송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영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서명 안 하겠습니다. 왜요? 회장님의 유언이니까요.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 안 합니다.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준혁 씨,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나가세요. 영수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준석과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명했어요? 준석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왜 안 했어요? 못하겠습니다. 이 양반이 진짜. 민지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5조를 내놓으세요. 그건 안 내놓으면 법정에서 만나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떠났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고시원 방에서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말한 전과 폭행과 사기,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2001년 폭행 사건. 영수는 그때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손님이 종업원을 괴롭혔습니다. 여자 종업원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야, 이리 와봐. 예. 술 한잔 해. 저는 일하는 중이라. 시키면 해. 이거 사. 손님이 여자 종업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아, 하하, 예쁘네. 영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님, 그만하세요. 뭐야, 할배? 직원을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돈 내는 손님인데 왜? 손님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배가 진짜. 손님이 영수를 밀쳤습니다. 영수가 넘어졌습니다. 아, 할배, 나이 처먹고 주제 파악 못해? 영수는 화가 났습니다. 일어나서 손님을 밀었습니다. 손님이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으악, 감히 날 밀어? 손님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영수는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할아버지, 먼저 손 쓰신 거 맞죠? 경찰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먼저 밀려서. 그래도 먼저 손 쓰시면 안 되죠.
영수는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전과 일범이 되었습니다. 2005년 사기 사건. 영수는 그때 폐지 수거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영수에게는 소중한 사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제안이 있습니다. 무슨 제안인데요? 제가 폐지를 대량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30% 싸게. 30%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경로가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영수는 믿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폐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남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수가 사기범으로 고소당한 겁니다.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500만 원을 받고 폐지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는 고소예요. 아니에요. 제가 당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할아버지가 공급자로 되어 있네요. 그건 그 남자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벌금 200만 원. 전과 이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다니. 영수는 그때 절망했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전과만 생겼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살았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언젠가는 누가 알아주겠지. 그리고 30년 후 박진수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장님은 알아주셨어. 저를.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4년 6월 유산 상속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박준혁, 박준석, 박민지, 피고 김영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이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피고 김영수가 고 박진수 회장을 속여서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김영수의 전과 기록입니다. 폭행과 사기, 전과 이범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장님을 속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가 영수를 받습니다. 피고 측 변론하시겠습니까? 송민호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전과와 이 사건은 무관합니다. 어떻게 무관합니까? 김영수 씨의 전과는 2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모두 억울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증인을 불렀습니다. 식당 종업원이었습니다. 2001년 폭행 사건 때 그 여자.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영수 씨는 저를 도와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요? 손님이 저를 성추행하려고 했어요. 김영수 씨가 말리셨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김영수 씨 잘못이 아니네요? 네, 오히려 은인이세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증거는요? 준혁의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냈습니다. 재판장님, 김영수가 박진수 회장을 정말 30년 전에 도와줬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피고 측,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송 변호사가 증인을 또 불렀습니다. 포장마차 아주머니였습니다. 증인, 기억하십니까? 30년 전에. 네. 희미하지만 기억해요. 무엇을요? 김영수 씨가 어떤 젊은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라면을 사주더라고요. 그 남자가 박진수 회장입니까? 사진을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합니까? 글쎄요. 30년 전이라.
준혁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재판장님, 불확실한 증언입니다. 맞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고민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그때 영수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할 말이 있습니까? 네. 저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30년 전 일을. 그럼. 하지만 회장님은 증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트를 보셨을 겁니다. 30년 동안 쓰신 노트도 조작일 수 있습니다.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받았습니다. 100% 박진수 회장님의 글씨입니다. 그래도 내용은 거짓일 수 있어요. 민지가 항의했습니다. 판사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 진수의 진심이 담긴 글들. 피고인 김영수 씨. 네. 당신은 정말 30년 동안 회장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그분이 재벌이 되신 줄 몰랐습니다. 왜 찾지 않았습니까?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보답을 바란 게 아니에요. 영수의 목소리는 진실했습니다. 판사는 한참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일까지 심리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은 몇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영수를 아는 사람들. 김영수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항상 다른 사람을 도와줬어요. 폐지 주우면서도 어려운 사람 보면 돈을 줬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보태주셨어요. 증언들이 쌓였습니다. 영수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이 모든 게 연극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김영수가 사람들을 매수해서 증언하게 한 거죠. 증거가 있습니까? 김영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를 살려주셔서. 한 달 전 그날 김영수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김영수 씨는 제 은인이에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잊어도 돼요. 그냥 잘 사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성공하면 저 한번 찾아와 주세요. 잘 됐다고 자랑하러. 꼭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그날 이후 진수는 영수와 헤어졌습니다. 진수는 15만 원을 들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직 신문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전자부품 회사 생산직, 월급 8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경력이 있으시네요? 네, 3년 전까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운영이요? 그럼 사장님이셨어요? 예. 왜 망했어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무능했다는 거네요? 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일해보세요. 한 달 수습 기간 후에 정규직 전환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수는 생산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부품을 조립했습니다. 단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사람 손이 빠르네. 경력자라 그런가 봐. 한 달 후 진수는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박 씨, 오늘도 야근해요? 네, 괜찮습니다. 집에 안 가도 돼요? 갈 집이 없습니다. 동료들은 진수를 이상하게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진수는 돈을 모았습니다. 500만 원.
이제 시작할 수 있겠어. 진수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박 씨, 왜 그만둬요? 일 잘하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뭔데요? 사업입니다. 또요? 전에 망했다면서요?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진수는 자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생산 현장에서 일하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어떤 공정이 비효율적인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이번엔 성공할 수 있어. 진수는 500만 원으로 작은 공장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고 기계를 샀습니다.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주문을 받고 부품을 사고 조립하고 배송하고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성공하는 모습을. 그 생각이 진수를 버티게 했습니다. 1년 후 진수의 공장은 직원 5명으로 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월 2천만 원. 조금씩 궤도에 오르고 있어. 2년 후 직원 20명. 월 매출 1억. 3년 후 직원 10명. 월 매출 5억. 진수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1999년 진수는 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신성전자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이 터졌습니다. 많은 회사가 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회사는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망한 회사의 거래처를 흡수했습니다. 2005년 신성전자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진수는 재벌이 되었습니다. 2010년 신성그룹으로 확장했습니다. 전자, 건설, 유통, 금융 모든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2020년 신성그룹은 한국 10대 그룹이 되었습니다. 진수는 성공했습니다. 밑바닥에서 정상까지. 하지만 성공할수록 진수는 한 사람을 잊지 못했습니다. 김영수.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그 사람. 김영수 씨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 진수는 가끔 종로 거리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영수를 만날까 해서. 하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김영수 씨, 어디 계세요? 진수는 사람을 고용해서 영수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름만 알고 얼굴도 희미하게 기억하고 30년이 지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영수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수 씨,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진수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은인을 찾지 못한 죄책감. 일주일 후, 최종 재판 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도 있고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최종 판결 전에 증거를 하나 더 제출하겠습니다. 송민호 변호사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 박진수 회장이 자식들에게 남긴 편지입니다. 편지요? 준혁이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재판에서 공개하라고요. 송 변호사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준혁, 준석, 민지에게 너희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유언장을 보고 놀랐겠지. 5조를 모르는 사람한테 준다니. 하지만 김영수 씨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빠의 생명의 은인이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아빠는 실패했다. 모든 걸 잃었다. 사업도 집도 가족도. 거리를 헤맸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죽고 싶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때 김영수 씨를 만났다.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그분은 아빠를 도와줬다. 라면 한 그릇, 찜질방 입장료 5,000원. 너희에게는 별것 아니겠지. 하지만 아빠에게는 생명이었다. 그 덕분에 아빠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신성그룹이 생긴 거다. 너희도 태어날 수 있었고, 모든 게 김영수 씨 덕분이다. 송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30년 동안 은혜를 갚지 못했다.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러다 1년 전 기적처럼 김영수 씨를 다시 만났다. 변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겸손하고 착하고 따뜻하셨다. 아빠는 울었다. 30년 만에. 그리고 결심했다. 이번에는 꼭 은혜를 갚겠다고. 그래서 유언장을 쓴 거다. 5조는 큰 돈이다. 하지만 아빠 목숨값으로는 부족하다. 준혁아, 준서가, 민지야. 아빠를 이해해다오. 김영수 씨가 없었다면 너희도 없었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리고 존경하자. 김영수 씨는 진정한 어른이시다. 너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시다. 부디 김영수 씨를 잘 모시거라. 그게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다.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준석도 민지도 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할 말이 있습니까? 준혁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준혁이 막았습니다. 됐습니다. 회장님,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준혁이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김영수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이 재판은 종결합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김영수 씨에게 5조가 상속됩니다. 패정? 재판이 끝났습니다. 재판 후 영수는 신성그룹 본사 앞에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5조.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기부하겠습니다. 모두. 다음 날, 영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고 박진수 회장으로부터 5조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기부하기로요. 5조 전액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결식아동, 장애인, 사회에서 소외된 모든 분들을 돕겠습니다. 이것이 박진수 회장님이 원하셨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어르신은 한 푼도 안 가지십니까? 월 200만 원만 생활비로 받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합니다. 저는 원래 하루에 10,000원으로 살았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영수가 웃었습니다. 박진수 회장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나눔의 기쁨을요. 30년 전 제가 회장님께 라면 한 그릇을 사드렸습니다. 그게 회장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일을.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기자들이 감동했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씨, 준혁 씨, 정말 다 기부하시는 겁니까? 네. 왜요? 그 돈이면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전 지금도 편합니다.
영수가 웃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준혁 씨, 아버님께서 행복하셨을까요? 무슨 말씀이신지. 5조, 10조 있어도 아버님은 외로우셨어요. 은혜를 갚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그게 진짜 불행입니다. 영수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의 평화요. 저는 평화로워요. 아무것도 없지만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6개월 후 김영수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5조로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은 3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 노숙자 지원. 전국의 노숙자들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잠 잘 곳이 생겼어요. 일자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숙자들이 감사해했습니다. 둘째, 독거노인 돌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방문하고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 너희가 와주니까. 재단 봉사자들이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셋째, 결식아동 지원.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밥과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와, 오늘 반찬 많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얼굴. 영수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 재단 사무실. 영수는 작은 방 하나를 썼습니다. 이사장님, 더 넓은 방 쓰세요. 아니야. 이걸로 충분해. 영수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점심도 직원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이사장님, 저희랑 같이 드세요? 그럼, 같이 먹어야지. 영수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김영수 씨, 잘 지내셨습니까? 준혁 씨, 어서 와요. 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준혁 씨가 경영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재단 설립 후 준혁은 영수를 도왔습니다. 경영 노하우를 알려줬고 인력도 지원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뜻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요?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게 부자더라고요. 맞아요. 영수도 웃었습니다. 그리고 준혁 씨, 부탁이 있어요. 뭡니까? 신성그룹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요? 더 따뜻한 회사로요. 노력하겠습니다. 준혁은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신성그룹은 직원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협력업체와 공정거래를 실천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준혁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선행이 어떻게 큰 결실을 맺는지를 보여줍니다. 밥 한 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 나눔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께 따뜻함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